안녕하세요. 디자인티스의 강세입니다. 오늘은 레몬 그려보도록 할게요. 레몬의 단면은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린 단면을 이용해 변형도 시켜볼게요. 오늘은 펜툴도 사용해보고 효과도 적용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기능은 그리면서 배워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Ctrl N을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 창 활성을 시켜줍니다. 밀리미터의 단위로 설정해주고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은 위드 값은 297, 하이트 값은 210mm로 설정해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컬러 모드는 RGB 컬러 선택해주고 해상도는 상관없습니다. 크리에이트 눌러줍니다. 왼쪽에 있는 컬러 값을 이용해 컬러티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컬러 값은 참고만 해주세요. 도구바에서 레팅귤 선택해주고 도구바 하단에 있는 컬러 칩에서 선색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하단에 있는 넌 아이콘 눌러줍니다. 선색은 어깨끔 설정해주세요. 다시 면을 한번 클릭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주세요. 레팅귤 툴로 빈 공간 클릭해서 위드 값은 20mm, 하이트 값도 20mm로 설정해주고 OK 눌러줍니다. 셀렉션 툴 선택해서 그려준 사각형을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 뒤늦게 Shift 키 눌러서 정방향으로 하나 카피해주고 Ctrl D를 여러 번 눌러서 변형 반복해서 개수를 늘려줍니다. 제 상단에 있는 면 클릭하고 메뉴바의 윈도우, 컬러 패널 활성화 시켜줍니다. 컬러 패널의 하단에 샵 부분에 왼쪽에 있는 컬러 값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에 있는 선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컬러 패널에 있는 왼쪽의 상단 부분에 스왑의 아이콘을 한번 눌러서 면색과 선색을 뒷바꿔줍니다. 샵 부분에 F 6번 들어갈 수 있게끔 흰색으로 만들어주세요. 레몬의 이미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도형 툴을 길게 눌러주면 그 속 안에 엘립스 툴이 있습니다. 엘립스 툴 선택해주고 왼쪽 하단에 있는 디폴트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면색은 흰색으로 들어가게끔 선색은 검은색으로 표기해주세요. 클릭 앤 드래그로 작업창에다 타원형을 하나 그려주고 그려준 타원형은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한 개만 선택을 해주세요. 방향키 아래를 내려서 아래쪽이 조금 판판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양쪽으로 보여지는 핸들바를 조정해서 조금 더 모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앵커 포인트와 핸들바를 이용해서 상단 부분이 너무 둥글지 않게끔 조금 매만져줍니다. 도구바에서 펜 툴을 길게 눌러서 Add Anchor Point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앵커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콘입니다.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클릭 한 번씩 해서 앵커 포인트를 심어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가운데 있는 것만 선택을 해줍니다. 옵션 바에서 Convert Selected Anchor Point to Corner를 눌러서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뾰족하게 만들어준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서 아래로 조금 방향키 눌러주세요.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선택이 되어져 있다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는 라이브 코너를 클릭한 채 드래그해서 조금 굴려줍니다. 아래쪽 부분이 볼록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끔 조정을 해주세요. 도구바에서 셀렉션 툴 선택해서 이미지 오른쪽으로 살짝만 잡아당겨서 통통한 레몬의 모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요. 이번에는 레몬의 잎사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펜 툴 선택해줍니다. 펜 툴은 클릭해서 직각으로 면을 그릴 수도 있고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곡선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점에 클릭을 한번 해주고 이동을 해서 이동한 곳에서 클릭을 한 채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직선이 곡선으로 휘어지게 될 거고 방금 찍어준 앵커 포인트를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핸들바가 생성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핸들바가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에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찍은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의 방향성을 지정하는 핸들바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이동해서 클릭한 채 드래그, 곡선으로 만들어주고 곡선으로 그릴 때마다 핸들바는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앵커 포인트 클릭해서 끊어줍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 면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잎사귀 이미지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점 클릭해주고 오른쪽 이동해서 클릭한 채 드래그 해줍니다. 방금 찍은 앵커 포인트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핸들바 꺾어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서 클릭한 채 드래그 해주세요. 다시 한번 앵커 포인트 클릭해서 끊어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서 클릭한 채 드래그 해줍니다.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면으로 변경해주세요. 이때 펜툴로 그리면 살짝 각이 진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때에는 도구 툴에서 쉐이퍼 툴을 꾹 눌러주면 스무스 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무스 툴 선택해주고 패스가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어져 있을 경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셀렉션 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면 클릭해서 선택해주고 앵커 포인트 있는 부분을 스무스 툴 이용해서 다듬어 줍니다. 여러 번 클릭해서 원하는 모양이 나타날 때까지 조정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펜 툴 이용해서 다른 모양으로도 한번 그려봅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로 하나 카피해 줄 거고 도구바에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리플렉트 툴 선택해서 더블 클릭, 버티컬 선택 OK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해서 놓아주세요. 상단에 있는 부분은 도구바에서 일리스트 선택해서 타원형 하나 그려주고 그려준 타원형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서 아래로 방향키 내려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해 줄 거고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해서 조인, 선 연결해 줍니다.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놓아줄 거고요. 잎사귀는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줄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도구바에서 펜 툴 선택해서 줄기 그려주도록 할게요. 면색은 없게끔 설정해 줍니다. 선으로만 그려주세요. 펜 툴 이용해서 곡선으로 줄기 그려주고 선 강제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빈 공간 클릭해 줍니다. 위치 알맞게 놓아줄게요. 위쪽에 있는 볼록한 이미지, 아래쪽에 있는 부분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눌러서 센터 정렬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눌러서 하나로 흡수해 줄 거고요. 그려준 이미지는 아이드러퍼 툴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 줍니다. 먼저 색상을 바꿀 면을 선택해 주고 도구바에서 아이드러퍼 툴 선택해서 컬러 칩 추출해 주세요. 줄기의 이미지는 같이 선택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부분을 늘려줍니다. 도톰하게 좀 만들어 줄 거고 가운데에 있는 줄기만 조금 더 도톰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려준 이미지들은 면으로 변경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의 오브젝트, 익스펜드 눌러서 OK 눌러주면 면으로 변경시킬 수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대 하나만 선택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면 안쪽에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라이브 코너를 볼 수 있어요. 잡아당겨서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하나만 선택해서 방향키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서 방향키를 왼쪽으로 밀어주면 두께감도 응용시킬 수 있습니다. 색상 넣어주도록 할게요. 상단에 있는 그린 이미지는 같이 선택해서 오른쪽 우클릭해서 그룹 지정해 놓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변경을 할 때에는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 어레인지, 제일 뒤로 보내기 위해서 샌드 투 백을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단축키는 꼭 외워주세요. 먼저 그려놓은 이미지를 이용해 응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의 이미지 선택들로 선택해서 Alt 클릭 앤 드래그로 카피해주고 도구바에서 직선을 그리는 라인 세그멘트 툴 선택해줍니다. Shift 눌러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클릭 앤 드래그 직선 하나 길게 그려주세요. 직선의 색상은 눈에 띄는 색상으로 선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준 직선과 레몬의 이미지 같이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호리존탈 얼라인 센터 눌러서 가운데 정렬해주세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눌러서 면분할을 해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룹 해지 눌러주세요. 그려준 반쪽의 이미지만 선택할 거고 Ctrl C, Ctrl F 눌러서 복사한 이미지를 물체 앞으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Shift 눌러서 오른쪽의 가운데 점을 클릭한 채 드래그 왼쪽으로 밀어서 축소 하나 해줄게요. 축소된 이미지는 아이드러퍼 툴 이용해서 밝은 색상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부분을 좀 둥글었으면 좋겠어서 도구바에서 연필 툴 선택해 주세요. 연필 툴로 조정을 할 때 매끄럽게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연필 툴로 더블 클릭하면 펜슬 툴 옵션의 팝업 창이 활성화되고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스무스 쪽으로 조금 옮겨서 부드럽게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패스가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연필 툴로 패스가 있는 쪽에서 패스가 있는 쪽 방향으로 클릭한 채 드래그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클릭 앤 드래그 둥글게 수정을 해줍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셀렉션 툴로 왼쪽으로 조금 잡아당겨서 도톰하게 만들어 줄 거고 왼쪽에 있는 면 이미지를 이 이미지 앞으로 올 수 있게끔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를 눌러서 제일 상단으로 옮겨주세요. 안쪽에 있는 씨앗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툴에서 일리스트 선택해서 타원형으로 하나 그려주고 그려준 타원형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살짝 위쪽으로 잡아당기고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서 살짝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방향키를 사용하시는 게 더 편리할 거예요. 아이드러퍼 툴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주고 씨앗의 크기를 줄여주세요. 위치 알맞게 놓아줍니다. 씨앗 하나는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해서 회전시켜서 변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과육이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크기도 늘려주도록 할게요. 잎사귀의 이미지는 왼쪽에 그려놓은 잎사귀를 Alt 클릭 앤 드래그로 셀렉션 툴로 카피 하나 해주고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세로 단면이었다면 가로로 단면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일리스트 선택해서 원 하나 그려줍니다. Shift 눌러서 원 하나 그려줄 거고 셀렉션 툴 이용해서 Alt 클릭 앤 드래그 살짝 겹쳐서 아래에 정방향으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원 선택해서 도구 툴에서 로테이트 툴 선택해주세요. 아웃라인을 볼 수 있는 Ctrl Y를 눌러서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의 가운데 점을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클릭해줍니다. 로테이션 팝업 창이 활성화가 되면 360 나누기 8 숫자를 넣어서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분배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카피 눌러주세요. Ctrl D를 여러 번 눌러서 이미지는 반복적으로 회전시켜서 복사해줍니다. Ctrl Y를 눌러서 다시 작업자 화면 전환해주세요. 셀렉션 툴 이용해서 다 같이 선택해주세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하나로 흡수해줍니다. 도구바에서 라인 세그멘트 툴 이용해서 Shift 키를 눌러서 세로 방향으로 길게 직선 하나 그려주고 셀렉션 툴 이용해서 다 같이 선택해줍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호리존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 눌러서 가운데 정렬해주세요. 세로 방향의 실선만 하나 선택해주고 도구바에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가운데가 기준점으로 잡혀져 있을 거고
좀 전에 사용했었던 45도의 각도로 카피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D를 하나, 두 번 눌러서 이렇게 8개로 쪼개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려준 직선만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직선만 선택할 거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부분을 조금 두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직선은 면으로 변경을 시킬 거고 회전시켜서 알맞게 디바이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의 오브젝트, 익스펜드 눌러서 면으로 확장시켜주세요. 회전시켜서 이미지 알맞게 놓아줍니다. 다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오른쪽 눌러서 언그룹, 그룹 해지도 해줍니다. 필요한 이미지 가운데에 있는 이 면들만 다중 선택을 Shift 눌러서 해주고 꺼내주세요. 그룹도 한번 지정합니다. 필요 없는 이미지는 삭제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 있는 과육의 이미지, 단면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이때 필요에 따라서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면 이미지 안쪽에 모서리에 레디얼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레디얼 포인트를 클릭한 채 드래그 살짝만 굴려줄게요. 너무 각이 지지 않게끔 부드럽게 표현해줍니다. 도구바에서 일리스트 선택해서 원 하나, Shift 눌러서 그려주고 이미지 뒤로 갈 수 있게끔 레이어의 순서도 알맞게 놓아주세요. 크기 조정해서 놓아줍니다. 이미지는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 눌러서 가운데 정렬 해주세요. 하나 더 복사해 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바나나 할 때 B, 페이스트 인 백을 눌러서 물체 뒤로 붙여넣기 해주고 Alt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점을 잡아당겨서 바깥쪽으로 조금 확장시켜 주세요. 그려놓은 이미지는 아이드러퍼트 이용해서 색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면 그려놓은 이미지를 응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해 줄 거고요. 가운데에 있는 그룹 지정되어져 있는 부분은 오른쪽 우클릭해서 그룹 해지해 줍니다. 상단에 필요 없는 4개의 이미지만 Shift 눌러서 다중 선택해주고 삭제 눌러주세요. 라인 세그멘트 툴 선택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자르고 싶은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로 실선 하나 그려줍니다. 색상은 눈에 띄는 색상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실선은 조금 조정 좀 해서 놓아주도록 할게요. 빨간색의 실선과 뒤에 2개의 원을 같이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오른쪽 우클릭, 언그룹, 그룹 해제해주고 상단에 필요 없는 2개의 면은 삭제해주세요. 위쪽에 있는 2개는 제일 뒤로 보내줍니다. 이때 이 가운데에 있는 이미지는 다시 그룹을 해놓을 거고 이 부분을 단면에 딱 맞춰서 놓아주도록 할게요. 응용을 하고 싶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노란색의 끝부분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Shift 눌러서 다중 선택해서 방향키 아래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두께감을 조금 더 도톰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면 이용해서 응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그려놓은 이미지 몸통을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를 해줍니다. 카피된 이미지는 하나 더 카피를 해줄 거고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상단에 있는 뚜껑 부분을 만들 거고 하단의 이미지는 하단 부분만 응용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일러스트 선택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타원형 하나 그려주세요. 위치 왼쪽과 오른쪽 잘 두어주고 같이 선택해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주세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눌러줄 거고 오른쪽 우클릭해서 언그룹, 그룹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필요 없는 이미지 삭제해 줄 거고 상단에 있는 부분은 다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하나로 흡수해 주세요. 이때 살짝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스무스 툴이나 연필 툴 이용해서 조정도 해줍니다. 좀 부드럽게 연결만 시켜주세요. 각이 진 것보다는 살짝 도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이드로퍼트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선택합니다. 딜리트 삭제해 줄 거고, 양쪽으로 끊어진 이미지는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해서 조인 연결시켜 주세요. 위쪽에 단면을 그려놨던 이미지는 다 같이 선택해서 Alt 클릭 앤 드래그, 그룹이 지정 안 되어 있다면 오른쪽 우클릭해서 그룹 한번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놓은 단면은 선택해 주세요. 메뉴바의 이펙트, 3D 앤 Materials 선택하고 3D 클래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로테이트 선택해 주세요. 3D 로테이트 팝업 창이 활성화되면 포지션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 아이소메트릭 탑을 눌러줍니다. 그럼 위쪽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변경이 될 거고, OK 눌러주세요. 화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상단에서 보여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선택을 해보면 외곽의 패스가 원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3D 효과를 이용해 적용한 이미지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확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의 오브젝트, Expand Appearance 한번 눌러주세요. 외곽에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형태로 박스가 생겼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오른쪽 마름모 형태의 외곽만 선택을 한번 해줍니다. 딜리트 버튼을 2번 눌러서 삭제해주세요. 셀렉션 툴 이용해서 이미지 상단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맞춰서 놓아주세요. 단면 그려준 이미지는 같이 선택해서 그룹도 지정해 놓을 거고, 이미지 뚜껑을 위쪽에다 놓아줄 건데 뚜껑과 색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의 상단 부분은 살짝 회전시켜서 변화를 줄 거고요. 펜트 선택해서 음영이 들어가면 좋을 부분을 러프하게 그려주세요. 안쪽 부분만 타원형 신경 쓰시면 되고요. 바깥쪽은 상관없습니다. 그려준 이 면은 아이드로퍼트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주세요. 상단의 부분이 제일 상단으로 올 수 있게끔 위치해줍니다. 이때 수정이 필요하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수정 더 해줍니다. 이 진한 부분은 옵션 바의 오페시티 글씨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에서 노멀 부분 클릭해서 블렌딩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 적용해줄 거고, 오페시티, 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요. 45%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튀어나와져서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은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선택해주세요. 그룹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같이 선택이 될 거고요. Ctrl C, Ctrl F 눌러서 복사한 부분을 물체 앞으로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대괄호 닫기, 제일 상단으로 올려줄 거고, 하나의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에서 Unite 눌러주세요. 이렇게 면 하나, 클리핑 마스크의 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하나의 면과 뒤에 튀어나와져 있는 그림자로 쓰는 이미지 같이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주세요. 위쪽에 있는 이미지는 다시 한번 레이어의 순서 바꿔줍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더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해서 그림자의 면을 클릭하면 그림자로 썼던 이미지가 선택이 됩니다. 잡아당겨서 수정을 더 해줄 수도 있어요. 옵션 바에 있는 오페시티 조정을 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상단에 그려놓은 잎사귀 Alt 클릭 앤 드래그로 카피해 줄 거고, 이번에는 회전시켜서 알맞게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레몬의 단면을 그렸지만 외형과 색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렌지, 귤, 라임과 같은 비슷한 종류의 과일들을 좀 더 그릴 수 있습니다. 색상을 화려하게 사용해서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컨텐츠 개발도 할 수 있어요.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